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제 성적표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내부 골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머님들이 저를 어떻게 교육시켜 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공부를 방해를 안 하셨어요. 학창시절부터 주변의 친구들을 많이 관찰했거든요. 부모님들 중에 방해가 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학습 메커니즘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지 않은 채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거를 한 중학교 정도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들이 되게 사랑하셔서 아끼셔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알겠는데 진짜 엄청난 방해가 되고 있구나 이 아이한테 이렇게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이제 되게 감사한 게 부모님께서 확신이 없는 거는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공부하면 나중에 돈 잘 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아예 없어요. 공부는 그냥 알아서 해라 이거에 가까우셨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제가 시행착오를 실은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다 기다려 주신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은 뭐냐면은 제가 태어나서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제 성적표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가끔 가다가 어머니는 한 3년 정도에 한 번씩 너는 몇 등 정도 하니? 이렇게 물어보셨고 아빠는 평생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저한테는 실은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제가 시행착오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지도를 안 하셨다. 이게 되게 크다고 보고요. 공부에 대해서 어머니는 평생 한 문장으로만 메시지를 주셨어요. 공부 잘하고 싶으면은 예습하고 복습하고 수업 시간에 잘 들으면 된다. 맞거든요. 제가 가장 이제 성취가 많았을 때가 이 방법으로 성장했었던 거고 중간에 저도 잔가지로 좀 흔들렸었던 때가 있거든요. 갈 때처럼 뭐 누구한테 무슨 비법이 있대 이 사람한테 들으면은 수업 들으면 뭐 어떻게 잘 된대 그런 거에 좀 휘둘려서 이상한 시간 낭비 했던 때를 제외하면은 요 방법을 제가 머릿속에 놓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다. 지도가 정상적이다. 예습, 복습, 수업 잘 듣기. 메시지는 짧고 분명하게. 이게 도움이 되게 크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지지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게 없어요. 실은 이게 학습뿐만이 아니라 직업이든 전반적인 큰 그 결정을 해야 될 때 다 거의 저한테 맡기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선택을 하면은 그 지지해 주셨어요. 제가 뭐 필요하다고 좀 이거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만 도와주시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게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저를 기르신 방법이에요. 일반 사람들에 비하면은 영어 같은 거는 잘하는 편이지요. 근데 이게 잘하는 편이 된 게 뭐 이상한 방법을 안 써서 잘하게 된 거라 생각하거든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정상적이에요. 많이 글을 읽어보고 영어로 사람들 말하는 거 많이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나도 좀 말해보고 나도 글 좀 써보고 끝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이 요행이 없다는 거를 어느 정도 알았어요. 중간에 잠깐 과도기는 있었는데 큰 전반적인 인생 통으로 놓고 보면은 대부분의 시기 동안에 그거를 알고서 믿고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될 수 있구나. 특별한 재능이 없지만 개인에 대한 인지가 이렇습니다. 선생님의 스토리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습 복습 이제 그 수업 잘 듣기. 전 이 얘기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을 안 다녔거든요.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집에서 얘가 글은 읽어야 되지 않을까? 덧셈 뺄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안 하고 나이 많은 누나가 있는데 누나한테 좀 시킨 거예요. 야, 얘 좀 공부 좀 시켜봐. 저보고는 좀 해보래요. 그래서 좀 조금 하다가 어우 너무 지겹고 싫어. 그래서 그냥 안 했어요. 제가 하고 싶지 않다니까 그냥 안 시켰어요. 그리고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힘들었죠. 스스로 제가 깨닫게 만든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신경성 위 경련 같은 것도 일어나고 막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괴로웠어요. 초등학교 1학년 동안 학교 막 20일 정도 빠졌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걸 이제 견디고 1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느낀 거예요. 아, 이거 공부 못하면 굉장히 괴롭구나. 공부를 잘해야겠다. 뭐 점수도 잘 나와야겠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깨닫게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점수가 잘 나오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가 신학기 첫째 날부터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워낙 괴로웠으니까 1년 동안 정말로 너무나 괴로움을 겪다 보니까 누가 코칭도 잘 안 해줬어요. 엄마 아버지가 워낙 바쁘셨고 누나는 나이 차가 많아서 누나도 그때는 입시할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해야 돼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내가 살아남고 잘 이제 생활할 수 있으려면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어느 정도 해야 돼.
그래서 최대한 이제 효율적인 방법 찾으려고 하고 이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배운 거예요. 수업 시간에 뭔가 나오면 그게 시험에서 나오는구나.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이게 바로 능동적 사고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자주적으로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제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잘 안 시켰었어요. 그리고 이제 혼나는 거죠. 가족들한테 혼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스스로 경험을 하는 거죠. 숙제를 안 해와? 그럼 너 혼나고. 그래서 숙제도 자연스럽게 해가게 되고 공부를 못해? 한글을 몰라? 그럼 애들이 막 괴롭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잘 지내지도 못하고 그것도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뭐 세대가 바뀌어서 뭐 세상 좋아졌다 하는데 이거를 언젠가는 직접 겪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네. 어차피 겪을 거면은 네. 어렸을 때 빨리 겪는 게 나을 수도 네. 있다. 과잉 보호 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네네네. 그 당시엔 굉장히 괴로운데 저도 실은 그를 느꼈댔어요. 말도 별로 없었고 어렸을 때. 왜냐면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내가 살면서 내 자기 변론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저기 누명 쓰고 모함당하고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거를 만약에 가족들이 개입을 해서 이거를 막아줬으면은 제가 못 느꼈을 거예요. 그쵸. 그 필요성을. 근데 그걸 안 해줬잖아요. 네. 내 선택, 나의 모습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구나. 요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능동적으로 좀 네.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실은 어렸을 때는 공부를 못하는 편이었어요. 나중에 나이 좀 차서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어떻게 이렇게 될까? 유전자 결정론자, 네. IQ 결정론자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저 같은 인간은 있으면 안 돼요. 뭐 유전자가 변해서 뭐 3년 만에 IQ가 변해서 IQ 변하죠. 머리도 네. 스스로 좋아지고. 네네. 이거를 체험을 통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인지를 하면서 보호를 해줘서 이렇게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면은 의존적인 상태에서 경험을 해도 이 경험이 주는 메시지를 온전히 자기가 받아들이진 못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살갗으로 느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구나, 내 모습이. 시간은 좀 걸리긴 하는데 네. 나는 달라질 수 있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요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느꼈던 게 그나마 좀 자산이 되지 않았을까? 심리학적으로는 좀 보면은 이런 경험을 하면 이유 없는 긴장이 떨어져요. 자기가 한 만큼 뭔가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자기가 변화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 왔어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할수록 그 이유 모를 불안감이 적어져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경험을 통해서 바뀌기 때문에 내가 바뀌면 내가 어느 정도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면 되지 내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나의 경험이나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경험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상황이 변한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불안감이 많아져요. 불안하면은 이 두뇌가 잘 안 돌아가요. 특히 이제 시험 보거나 할 때 불안하면은 힘들거든요. 어느 정도 불안감은 괜찮은데 이게 심하다 보면 안 돌아가요. 전두엽이 이제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힘든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하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을 자꾸 주면은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고 교실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면 선생님과 아이 사이에 대화 소통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서 이제 스스로 배우게 되고 물론 어머님이나 뭐 아버님께서 선생님께 뭐 연락을 드리고 예의를 표시하거나 성의를 표시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제 아이와 선생님 사이에 들어가서 디테일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항상 부모님한테 물어보게 돼요.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고 그리고 혼나는 것도 부모님한테 혼나게 되고 공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효율이 떨어지죠. 정확히 어떤 포인트에서 선생님이 어떤 걸 원하는지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고통이 없이는 이 결과물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잃은 고통, 나중의 고통 보면은 고통을 좀 일찍 경험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이상적이죠. 공감되는 말씀이시네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